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된 소셜벤처 서큘러스 리더의 대표 이혜진입니다. 저는 약 18년 동안 난독증, 난산증 등의 학습장애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지도해 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약 8년 전부터는 소셜벤처 서큘러스 리더라는 기업을 세우고요. 아이들을 위한 교재와 교구를 개발해 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회사 안에도 학습 클리닉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전문 지원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요. 한 달에 약 100케이스 정도의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분야에서 기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자가 막막한 아이를 위한 한글 파닉스 지도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글자가 막막한 아이들 하면 대표적으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난독증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말할 때도 나 난독증인가 봐,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난독증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적 능력 그리고 시력, 청력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읽고 철자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경우를 난독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이 있으면 2차적으로 읽기, 이해, 어휘, 배경지식, 유창성, 작문에까지도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읽기와 쓰기는 결국 기초학습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으로 분류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아니라 난독증을 가진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한글 교수법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오늘 말씀드리는 한글 파닉스 교수법을 이용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정상 수준으로 발달이 가능한, 극복이 가능한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이 한글 파닉스 지도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난독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결함이라고 한다면 의문인식 능력의 결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문인식은 사람 말소리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령 제가 손, 솜, 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침이 응처럼 이렇게 쭉 끌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들으실 때는 제가 아무리 작게 말해도 손, 솜, 송 했을 때 분명하게 그 소리값들이 구별이 돼서 인지가 됩니다. 근데 난독증의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 말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 소리인지 소리인지 응 소리인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말소리가 약간 흐릿하게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솜이요, 송이요 이렇게 다시 되묻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낮자, 즉 자소, 그리고 소리, 즉 음소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 의문인식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서 한글을 저희가 접하고 낮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좌뇌의 언어 영역을 쓰지 않고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뇌나 전두엽 쪽을 더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글자를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느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암기나 추측해서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짜라는 글자를 보고도 날씨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읽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에는 읽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한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읽기와 쓰기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기술입니다. 단순히 국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한 명의 사람으로 자립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고력도 필요하고 어휘력도 필요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전반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이 읽기와 쓰기 기술입니다. 또한 읽기와 쓰기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수학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수학도 언어이고 또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그 문장제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난독이 있을 경우 난산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난독과 난산이 있었을 때는 난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독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학습 부진을 겪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읽기와 쓰기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개념을 습득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어휘가 부족하게 되면 의사소통 능력에서도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난독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학습 부진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국어과에서만 굉장히 낮은 성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과는 괜찮은데, 근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요, 전 교과에서 모든 성취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읽고 쓰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제대로 습득되지 않으면 제가 전체 교과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이해력이 저하되게 되면 문해력을 습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발음이나 어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던가 우울, 분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앞서 난독증은 충분히 정상 수준으로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연령이 높아지거나 학년이 높아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독증을 가진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칠 때도 파닉스로 지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발달일 때는요,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요. 네, 정말 한글은 우수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글을 빠르게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파닉스의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한글을 잘 습득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글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령 아이가 엄마, 솜사탕 할 때 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많은 질문들을 현장에서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에 미음 쓰면 돼. 너 소 쓸 수 있잖아. 소 아래에 미음 써.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시옷, 오, 미음 이걸 쓰면 솜이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지도하면 아이가 솜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읽고 쓸 때 이렇게 읽고 쓰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솜이라는 글자를 읽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소, 미음, 솜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글자를 쓸 때도 소옴, 사아, 트아앙 이렇게 하시지 시옷 아, 티읕 아, 이응 이렇게 지도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진 않잖아요.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도 소옴 쓰지 소에다 미음 이렇게 해서 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발달 아동들은 음운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난독증의 핵심 결함이라고 했던 그 영역의 발달이 만 5세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세쯤 되면 막 글자랑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와 그 낮자의 관계를 익히게 되거든요. 근데 난독증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다뤄주시지 않으면 그냥 소에다가 미음 써 있을 때는 소에다가 미음 쓴 것만 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에다가 미음 쓴 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소옴이라고 우리가 읽고 쓰기 때문에 지도할 때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솜은 소음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받침이 소리가 나면 미음이라는 글자를 이 받침에다 써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셔야, 그러니까 소리와 낮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해 주셔야 이제 난독을 가진 아이들이 소음에 이어서 소리가 나는 건 미음을 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자에다가 미음 쓴 걸 봐도 그럼 얘는 자인가 하면서 잠을 읽게 되고요. 이렇게 미음이 종성에 받침에 왔을 때는 소리가 난다라는 게 연결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글자를 이제 미음 받침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명확하게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저희가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미음을 써 이렇게 낮자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면 이 소리랑 연결하기 어려운 난독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알려준 단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은 표문자, 낮자의 소리를 알아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제가 시옷하고 오하고 미음을 놓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럼 소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미음 종성의 소리를 모르면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밖에는 못해요.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자꾸 종성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에는 명확한 이 발음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낮자의 소리값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낮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한글 파닉스 지도로 한글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럼 한글 파닉스 지도란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한글 파닉스는 소리, 음소라고 합니다. 소리와 낮자, 자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응 관계를 알고 이 지식을 읽기와 쓰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음운인식, 그러니까 사람의 말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활동을 통해서 말소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요. 그 말소리에 맞는 낮자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리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낮자랑 연결을 해줘도 계속 헷갈리는 거죠. 제가 소리를 계속 헷갈려 한다고 하면 아무리 낮자랑 연결을 해줘도 소리가 니은이었던가 소리가 미음이었던가 이러면서 계속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값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리도 내봐야 되고요. 또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소리값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나면 낮자를 보여주시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처음 보는 글자도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한글 파닉스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파닉스 교수법을 할 때 어떤 거부터 가르쳐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령 아이가 한글을 다 획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받침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모음에서부터도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음도 안 되고 초성도 안 되고 종성도 안 되는데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 할 때 저희가 한글 발달 순서에 맞게 가르치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마 한글 제자 원리를 이용해서 가르치시기도 하는데요. 제자 원리는 한글이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발달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한글 제자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달 단계상 아라는 기본 모음은 와라는 이중 모음보다 훨씬 더 쉬운 단계에서 습득하게 되는 이제 소리값이고 또 낮자입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것과 제일 어려운 것을 붙여서 가르친다고 하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상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덜 겪게 된다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글 발달 순서라고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먼저 기본 모음, 아, 오, 우 같은 기본 모음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초성, 자음을 붙이게 되는데요. 오에다가 기역 초성을 붙여서 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형태로 기본 자음, 초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종성을 붙이게 되죠. 제가 고를 배웠는데
이응 소리, 응 소리가 붙으면 공이 되는구나 하면서 종성, 받침 소리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초성과 모음, 종성이 결합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센 소리, 된 소리, 초성, 네, 그러니까 끄 소리가 나는 쌍기역이나 이제 크 소리가 나는 거센 소리, 그런 소리값을 가진 자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모음, 야, 여라던가 와, 워라던가 이런 이중모음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보실 때 아이가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도 읽고 쓰지 못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한글 파닉스 교수법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순서를 잡으실 때 우리 아이는 다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하면 일단 기본 모음의 소리값과 이제 낮자를 연결하는 부분부터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파닉스 교수법은요,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교수법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 우수한 글자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의문인식 능력은 발현 문해력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로 인해서 한글에 듣기 어렵거나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서 한글에 듣기 어렵거나 아니면 다문화나 중도 입국으로 인해서 한글에 듣기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에게도 모두 효과적인 교수법이고요. 일반 아이들에게도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면 모든 표현 문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때도 이 낮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고 읽고 쓰는 데 적용한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영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이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교수법을 잘 익히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 파닉스 방법으로 한글을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리, 음소와 낮자, 자소의 대응 관계를 알고 계셔야 이걸 아이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글을 습득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마 인지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두 다 한글 파닉스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읽고 쓰고 있는데요. 인지하지 못해도 자연스럽게 자동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자동화돼서 저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막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모음은 몇 개의 모음이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여쭤보면 이걸 다 맞추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굳이 세보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한글은 모음의 수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은 소리가 이름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야, 여 하는 순간 낮자의 이름과 더불어서 소리값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모음이고요. 근데 자음은 자음의 이름값에 초성과 종성의 소리가 모두 다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비읍 같은 경우에 비읍 해가지고 첫 번째에는 초성 브 소리가 들어있고요. 읍 했을 때는 종성의 읍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소리값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해보지 않아도요. 저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초성의 소리값과 종성의 소리값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A라는 모음이 5개의 소리가 납니다. 한글에 그럼 자음은 몇 개의 자음이 있을까요? 19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모음보다 습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초성에 올 때와 종성에 올 때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음보다 습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기역 같은 경우는 초성에 오면 종성에 오면 윽 소리로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값을 모음처럼 쉽게 그냥 아야 어야 하면서 습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에는 초성의 소리가, 두 번째에는 종성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읍 같은 경우는요. 비의 초성 소리 브,
그다음에 읍의 종성소리, 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 자소의 이름값을 알게 되면요. 그 초성의 소리와 종성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고 있어. 하지만 각각의 어떤 초성에 왔을 때, 종성에 왔을 때의 소리가 어떻게 나지를 굳이 말해보신 경험도 없으실 거고요. 이 이름에 그런 소리값들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따로 인지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직관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글자가 한글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는 따로 이렇게 지도법을 배우지 않으시면 제대로 알려주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생각하실 때 모음의 소리는 그러니까 모음의 이름이 소리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음, 초성에 올 때, 종성에 올 때 소리를 생각하시면 으라는 모음에다가 만약에 초성이면 기억이 초성에 올 때는 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종성에 온다고 하면 읍이겠구나. 그래서 모음과 붙여서 초성에 올 때, 종성에 올 때 소리를 내보시면 가장 근접한 소리가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 한글 파닉스 교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쌍기역을 지도할 때도요. 쌍기역을 보여주고 이건 쌍기역이야. 그냥 이렇게 뭐 노래가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쌍기역을 보여주면서도 이거는 끄끄끄끄끄 소리가 나지 이런 식으로 소리값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렇게 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음하시게 되면은요, 기억이 마치 그으라는 하나의 글자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배우기가 이제 난독증을 가진 친구들이 그 초성의 소리에만 좀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을을 조금 더 약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언어치료실을 가거나 클리닉 센터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따가 각각의 낮자가 가진 소리를 내주는 그런 무료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내가 아주 정확하게 그 소리를 내지 못해도 그 앱을 이용해서 아이를 지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왜 크를 잘 구별하지 못할까? 분명히 다른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각각의 자음의 소리들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미 모음이 같이 발음되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다른 소리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값들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정확한 소리를 특히 난독증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주시면 아이가 명확하게 소리를 인지하고 명확하게 인지한 소리와 낮자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글 파닉스 지도할 때 어떤 순서로 하면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면 될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독증이 있는 경우 음운인식, 즉 소리값, 그러니까 말소리 값을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운 인식을 통해서 내가 오늘 배울 낮자의 소리를 내가 정확하게 듣고 인지하고 또 내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앞에 글자를 보여주시기 전에 지도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리를 먼저 배워보는 겁니다. 오늘 배울 소리, 음소를 소리내서 알려주시고요. 아동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우를 가르친다고 하면 오 하고 오 하고 부모님께서 발음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입모양이나 소리를 듣고 자기도 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요, 우를 가르칠 때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술이 이렇게 쭉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지금 해보시면 우 하면 어때요? 약간의 입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다 앞으로 입술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발음하는 방법이 너무 비슷해서 아이들이 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어왔는데 명확하게 아, 오, 우 구나 이렇게 구별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다 이렇게 동그랗게 입술이 모여지면서 내는 소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오, 우를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는 것 같다, 약간 어눌하게 한다면요, 어떤 전문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소리 내는 방법을 막 말씀해 주시기보다 좀 아동 친화적으로 실제로 부모님들이 소리 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오 소리를 낼 때는 내 입술이 어떻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 하면 어떻죠? 약간 작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입술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아이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하고 입술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네, 너도 해봐. 그래서 아이 보고 따라하게 하고요. 우 같은 경우는 약간 입술이 나가기는 한데요, 오처럼 모이진 않고 약간 우 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이가 인지하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돼요. 굳이 발음 교수법 책을 찾아서 하시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는 정확한 발음을 하고 계시니까 오 할 때의 차이와 우 할 때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아이가 아, 오 소리는 그렇게 내는 거구나, 우 소리는 이렇게 입술 모양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따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닉스 과정으로 한글을 획득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발음이 상당히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소리를 인지하게 되면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알려주시고요. 저는 가끔 이제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할 때는 연필 같은 것도 이용해 보는데요. 이렇게 우 했을 때는 연필이 윗입술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오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연필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여기 예시는 가령 비읍 초성일 때는 이렇게 브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아이하고도 엄마의 입술을 잘 봐봐, 이렇게 모았다가 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정확하게 아이가 낼 수 있어야 들은 소리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명확하게 구별한 만큼 나도 명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아이랑 할 때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내가 글자랑 연결했을 때도 아, 이게 어떻게 소리 내는 거였지? 어떻게 발음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면 연결이 탄탄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현상을 보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놀이하시는 것처럼 같이 소리 내보자 하면서 소리를 따라 말하게 하고 아이가 명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 인식은요, 소리를 갖고 노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때 글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또 지도하실 때 잘 모르겠어, 오 있잖아, 이렇게 생기네, 이거야, 여기에서 벌써 글자를 보여주시게 되면, 낮자를 보여주시게 되면 아이가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글자를 자꾸 외운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글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소리만 가지고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발음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엄마나 아빠 입술 모양하고 너하고 같은지 봐봐 하면서 거울을 좀 활용해서 자신의 입모양도 확인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문인식 활동 중에요. 오늘 배울 소리를 발음할 수 있게 됐다 하면은 그 다음 활동으로 이 오늘 배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은데요. 소리 나누기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들려주는 단어를 아이가 듣고요. 오늘 배운 음소, 즉 소리, 가령 오, 우 중에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를 단어를 듣고 구분해내는 활동이에요. 결국 이제 부모님께서 만약에 소 했을 때 소 안에 오가 있는지 우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소리값을 제가 자꾸 인지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값이 처음에는 불분명하더라도 자꾸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탄하게 오 소리와 우 소리가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종이컵이나 인형 등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소리들이 다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인형 2개를 놓으시고 만약에 엄마가 들려주는 소리에
오 소리가 들어있어. 그러면 뭐 곰인형을 선택해. 우 소리가 들어있으면 사자 인형을 선택해. 이렇게 소리를 어떤 구체물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소리를 구체물하고 연결시켜 주면 아이가 단어를 듣고 만약에 고라고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오가 있구나 하면서 인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물들을 활용하시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명확하게 소리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제시한 활동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더라도 연습장에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그리시고 이제 소리를 나눠보는 활동을 하는 건데요. 가령 왼쪽은 오 소리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왼쪽에다 도장을 찍거나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우 소리가 있으면 오른쪽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결국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가 오늘 배울 소리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소리값에 대해서 의문인식이죠. 말소리값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고 작은 소리도 약간 비슷한 소리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밑에 수업 대화 예시를 좀 따와서 넣어놨는데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해보시는 거예요. 아, 오늘 배우고 있는 소리를 한번 말해볼까? 그리고 아까 아이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배웠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활동지를 통해서 아 소리가 있는 건 왼쪽에 도장 찍자.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있는 건 오른쪽에 도장 찍자 하면서 단어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아가 들어있는 거, 뭐 마 이런 식으로 아가 들어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아가 들어있구나. 그럼 왼쪽에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대화 예시를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 이렇게 공부라는 느낌보다요. 내가 소리 듣고 구별해 보기 이런 놀이 활동처럼 말소리 놀이 활동처럼 활용해 보시면 아이와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파닉스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 앱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설렌 글자 학습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 주소 창에 보여드리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앱은 저희가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앱인데요. 언어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쓰시고 여러 현장에서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소리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소리를 가르치면 목도 많이 아프니까요. 이 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납작 카드 같은 거, 블럭 같은 걸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그런 도구를 항상 이제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태블릿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잘 사용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왼쪽에 바른 낮자 소리 학습 쪽을 보시면 그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두 번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요. 내가 오늘 아이와 함께 다룰 그 낮자 블럭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자음에서는 초성 자음에서는 니은하고 미음을 선택했고 모음에서는 어와 그 다음에 받침에서는 미음과 이응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적용을 누르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처럼 판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울 아이랑 다룰 소리랑 낮자를 선택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화면처럼 초성은 초성의 자리, 모음은 모음의 자리, 종성은 종성의 자리를 좀 명확하게 잡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소리와 낮자의 연결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도를 해주는데 이런 낮자 블럭이 만약에 이 앱을 쓰시지 않더라도 어떤 자석 블럭이나 라운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걸 명확하게 제가 연결하는데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초성은 초성으로만, 모음은 모음으로만, 종성은 종성으로만 쓰셔야 되는데요. 낮자 블럭을 쓰실 때, 자석 블럭 쓰실 때 아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어도 만들었다가 오도 만들었다가 우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막
바꿔서 쓰시게 되면 안 그래도 소리와 낮자의 관계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따로 이렇게 배우는데 자꾸 그렇게 바꿔 쓰시면 아이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 어는 방향만 다르죠. 오, 우도 그렇고.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항상 아로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억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니은으로 막 쓰신다거나 기억의 초성에 있던 것을 막 종성으로 옮겨서 바로 이렇게 쓰신다거나 하면 아이들이 인지할 때 막 그게 다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을 초성으로 썼던 자석 블럭은 그렇게만 쓰시고 종성으로 쓰는 건 또 종성, 받침에서만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렇게 순서대로 초성, 모음, 종성의 순서로 낮자 블럭이 판에 깔립니다. 그러면 이 낮자 블럭을 하나씩 눌러보면요. 각각의 소리값들이 명확하게 발음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초성이나 모음, 종성, 모음은 좀 쉬운데요. 초성이나 종성은 모음 없이 발음하기에는 음성학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 선생님들도 또 저희같이 학습장애 전문가들도 이 음운인식 훈련 수업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리값들을 명확하게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자음의 초성 소리, 종성 소리를 모음을 최대한 발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음의 소리만 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로 연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하시면 가령 비읍 초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 이렇게 들어 있지 않고요. 니은 초성도 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음의 소리값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 있으니까요. 아이랑 같이 눌러보시고 소리값을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낮자 블럭을 이용해서 오늘 만약에 제가 받침을 배웠어요. 이응 받침, 응 소리가 나는 이응 받침을 아이가 배웠다고 하면 아이에게 이 낮자 블럭을 주고 강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아이가 블럭을 기억을 선택하면 바로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끄 소리가 나와서 그걸 땡겨서 글자 만드는 칸으로 옮기게 되면요. 기억 초성에 이 글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아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 소리가 나서 또 붙고요. 이응을 선택하면 응 소리가 나서 붙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 아, 응 하는 이 각각의 소리값들이 그앙 해서 강이 된다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소리값도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요. 아이가 각각의 소리들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말소리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동은요. 바른 읽기 학습을 넘어가시게 되면 오늘 앞에서 다루었던 낮자들을 가지고요. 읽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밤을 읽을 때 처음에는 해서 밤이구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 연습을 통해서 밤, 범, 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하나의 어떤 자소만 바뀌었을 때도 명확하게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말소리로 내보낼 수 있는 연습을 이름절의 단어 읽기 유창성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앱을 통해서 아이랑 이 한글 파닉스 지도를 해보시면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앱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앱을 활용하시면서 음소 인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글 파닉스 규칙을 배우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소리와 낮자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소리, 음소라고 하는데요. 낮자 그리고 자소라고 하는데 이 소리와 낮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낮자의 이름, 기억이야.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초성에 왔을 때는 소리가 나. 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낮자의 연결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약간 사람의 입모양 말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이 그림을 쓰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부모님들께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가령 아까 우를 했으면 오라고 소리가 나면 자. 오라는 모음을 쓰게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예시처럼 기억에 이제 초성 소리를 배웠다면 소리가 날 때 기역 이런 기억을 초성 자리에 써.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양과 소리를 또 이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나면은요. 자, 소리와 낮자가 연결되고 나면 그 낮자를 들려주는 단어에 맞게끔 배열해서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앱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인데요. 오늘 만약에 제가 니은 종성, 은 소리랑 비읍 종성, 읍 소리를 아이랑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는 니은과 비읍 종성이 들어간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시처럼 선 만들어 볼까 하면 아이가 선이니까 초성을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은이니까 니은 종성을 갖고 와서 붙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요. 아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들었더라? 막 이렇게 되면 아유 선물할 때 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파닉스가 아닙니다. 저희가 선물할 때 선을 써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파닉스 지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글자를 읽고 써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잘 못 쓰게 될 때는 좀 천천히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가령 이렇게 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천천히 발음해 보시면 각각의 음소를 부모님들께서도 따로따로 떼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보면 스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어은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을 하시면서 봐봐 스언 이렇게 돼. 그럼 뭐부터 갖고 와야 되지 했을 때 아이가 처음 들리는 소리 소리부터 갖고 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낮자의 소리를 연결해서 블럭을 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서 은이 합쳐지게 되면 선이 된다라는 이 과정들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낮자와의 연결을 알려주시고 낮자 블럭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쓰기가 아닙니다. 쓰기가 아니라 소리와 낮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지금 낮자 블럭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수업 대화 예시를 넣어 드렸는데요. 아이랑 대화하실 때 어떻게 대화하면 되지? 좀 난감하실 수 있어서 예시를 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지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면 아까 읽기의 과정으로 제가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한글 파닉스 규칙을 이용해서 읽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긴을 읽을 때 은이니까 긴이구나 이렇게 읽진 않거든요. 이게 자동화돼서 제가 각각의 소리를 연결해서 긴이 되겠구나 이렇게 빠르게 산출해내는 훈련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앱을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낮자 블럭으로 할 때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모음만 바꿔보고 종성만 바꿔보고 초성만 바꿔보면서 각각의 소리값을 알았을 때 조합되는 여러 글자들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할 때요. 속도는 정확도가 먼저 습득이 돼야 정확하게 제가 발음을 할 수 있어야 속도를 높여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빠르게만 읽게 훈련하게끔 하게 되면 오히려 발음 오류를 제가 이제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창하게 말한다라는 조건 안에는 정확하게 내가 읽을 수 있다. 그게 전제가 돼야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유창성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 먼저 높이는 걸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글 파닉스 규칙을 잘 습득했습니다. 결국 소리와 낮자의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어떤 글자를 보여줘도 제가 그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의미는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각각의 소리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발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발음할 수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가령 뭐 독서라는 글자를 보고도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도 이거 뭐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보여주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낼 수 없으면 생각해 볼 수 없거든요. 사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독서라고 읽어야 책을 읽고 이런 거구나가 떠오르지 제가 독서라는 글자를 모르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뭐지?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독을 하는 과정은 사고력 발달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결국 어휘력 발달 이런 것과 다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리내서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규칙을 이용해서 읽기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요. 읽기에 적용해 보는 거죠. 오늘 배운 소리만 들어있는 단어로
하셔야 됩니다. 가령 뭐 만약에 미음 종성을 오늘 아이랑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미음을 써 이런 걸 배웠는데 가령 아이한테 춤이라는 단어를 주고 읽어봐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미음 종성이 소리가 난다는 건 알아도 치읓 초성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면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은 읽을 수 있지만 춤을 읽을 때는 치읓 초성이 아직은 내가 정확하게 소리 내거나 낮자랑 소리의 연결이 탄탄하지 않을 때는 뭐를 써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소리 내야 될지 몰라서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달 말씀드렸잖아요. 초성하고 기본 자음, 그러니까 어려운 자음이라고 하는 거센 소리나 된소리 자음이 아닌 기본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을 읽어보거나 쓰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시도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랑 배운 소리들로 낮자들로만 구성된 단어들을 주시는 건데요. 가령 종성에서도 이렇게 곰 이런 거, 솜, 잠, 섬 이런 단어들만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배운 규칙을 이용해서 어떤 단어들도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전보 이런 걸 읽었을 때도 전보가 뭐지? 나는 전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데 해도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이 한글 파닉스에서는 단어의 뜻을 지도하신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글자에 맞는 소리로 낼 수 있는지를 지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원활해져야 아이가 전보다 전보 이랬을 때 전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어휘의 의미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내가 배운 낮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억지, 독서, 낙지, 각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에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같이 억지라고 조금 더 빠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런 유창성 훈련을 할 때는요, 아이랑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 혼자 연습해와 이러면은요, 내가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단어도 자꾸 연습을 해오게 되면요, 좀 부정확한 발음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아이들이요, 기역 받침하고 시옷 받침을 헷갈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 폐쇄음이라고 해서 잘 안 들리는, 잘 인지가 되기 어려운 소리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뭐 시옷, 비읍 요 받침들은요 다 이렇게 딱 소리가 막히는 소리들이라서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독서를 만약에 내가 발음을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서 돋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많이 내죠. 그래서 혼자 연습해 이랬을 때는 억지, 돋서, 낮지 뭐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럼 이 과정을 여러 번 하게 되면요 마치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읽기 훈련을 할 때는 부모님께서 옆에서 같이 계시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는 다시 발음해 보자 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두 개의 화면은요, 만약에 제가 받침을 기역, 쌍기역, 키읔을 배웠어요. 이게 모두 다 윽 소리가 나죠. 받침에 오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종성은 같은 소리로 나는 그 자소가, 낮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종성이 들어있는 글자로만 아이랑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 단어를 넣어드렸는데요. 굳이 이렇게 단어가 많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는 어휘를 늘리는 수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독, 읽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아이랑 뭐 몇 개의 단어만 하시더라도 아이가 적용해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정확하고 빠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와 모음이 있는 단어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배운 와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과일, 화장, 관리, 왕자 이렇게 와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까 기역 받침에서 한 것처럼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유창하게 발음하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 훈련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단어 쓰기, 그러니까 쓰기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끔 현장에서 보면 아이가 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쓰자고 하면 쓰기 싫어 그러면서 안 쓴다고 하고 자꾸 나자 블럭으로만 쓰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자 블럭은 쓰기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자와 소리값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쓰기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그 단어에 맞는 나자를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로 써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자 블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나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쓰기는요, 단어를 듣고 오늘 배운 나자에 따라서 구별해 보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음소 인식 활동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T자로 이제 뭐 연습장에다 하나 그리고요. 자, 오늘 배운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초성에다가 어떤 거 쓰기로 했지? 그러면 그 상단의 아이가 기억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기억을 쓴다고 상단에 써주고요. 소리가 나면 시옷을 쓴다. 앞에서 지금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소리랑 소리를 어떻게 어떤 나자를 쓰는지는 아이가 이쯤 오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헷갈린다라고 하면은요, 소리와 나자의 관계가 아직도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소리값을 들려주고요. 오늘 배운 소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떤 나자를 썼지 했을 때 아이가 기억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자, 소리와 소리가 들어있을 때 기억과 시옷을 쓰는 그런 단어들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듣고 해당 음소, 소리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지금 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초성 자리에 기억을 써야겠구나. 이게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초성을 배울 때는요. 사실 아직 종성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주시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단어들만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나랑 배운 소리와 나자를 활용해서만 읽고 쓰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소리내고 또 정확하게 쓰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아래에 지금 써 있는 단어 보면 가보, 고비, 거리 이렇게 초성에 기억 초성이 와 있고 종성이 없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단어를 좀 고르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구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부르면 아이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단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들려주는 단어 잘 듣고 소리가 들어있으면 왼쪽 기억 아래에다 써주는 거야 하고 이제 단어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저희가 계속 배우는 단계니까 천천히 보 써볼까 했을 때 아이가 지금 가라는 글자에 라고 했으니까 기억 초성을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왼쪽 기억 아래에다가 내가 단어를 분류해야 되네. 이런 것들을 알고 가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가보라는 뜻을 모르잖아요.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가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제가 기억 초성을 배웠다고 하면 가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 배웠고 지금 기억 조성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보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쓰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뜻은 이렇게 사전을 펼쳐서 이렇게 정의를 말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보하면은 그냥 부모님들께서 가족의 보물을 가보라고 해. 여기에서는 어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수업을 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어의 또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소리와 나자의 관계를 알고 지금 쓰기 연습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의미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내가 배우는 단계로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 자체가 기억 초성을 배웠다면 기억 초성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뜻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예시에도 있는데요. 부억으로 쓰면 정답이지만 만약에 부억을 기억
종성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억을 키읔을 쓴 게 아니라 기역을 썼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맞았다고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값이 부억이나 뭐 쌍기역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읔을 써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소리가 같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잘 쓴 거예요. 근데 다만 정확하게 이건 맞아. 부억 할 때 기역을 써도 억이야. 근데 우리는 약속하기를 부억을 얘기할 때는 키읔을 쓰기로 했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억, 여기는 소리 나는 대로만 잘 쓰게 되면 맞다라고 해주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아이가 부억을 계속 잘못된 맞춤법을 쓰기 때문에요. 한번 알려주시는 것은 정확한 맞춤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대화 예시를 보시면 빈칸에 오늘의 목표 낮자를 써보자 하시고 이제 부모님께서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있을 때 여기에 이 소리가 있을 때 써야 하는 초성 낮자 자음은 뭐였지? 하면 아이가 기억을 말하면서 기억이요 하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어들을 천천히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요. 단어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보다 명확하게 아이가 이 소리와 낮자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다 잘 썼으면 자 이제 우리 잘 나눠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왼쪽 기억을 체크하시면서 자 이건 어떤 소리가 나지? 초성에 올 땐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가보 고비 거리 해가지고 각각의 초성에 지금 다 동일하게 기역 낮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이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아이가 소리가 들어왔을 때 기역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들이 잘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의 과정을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배운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니면 물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가지에도 소리가 있다. 이렇게 아이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낮자와 소리의 관계를 잘 알고 읽고 쓰는데 적용하는 것까지 온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는 저희가 딱 한 번 배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완벽하게 습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때 게임을 활용하시면 아이와 즐겁게 이 배움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쓰기 활동 중에 빙고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빙고판은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고요. 방법도 쉬워서 아이랑 글자를 배우실 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빙고판 안에요. 오늘 배운 낮자, 자소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고비, 서리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 빙고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잘 분류해서 썼다고 하면요. 빠르진 않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철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 빙고 대결을 통해서 빙고판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써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고리 하면은 각자 원하는 위치에 쓰는 거예요. 각각 빙고판을 갖고 원하는 위치에 쓴 다음에요. 빙고판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빙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고요. 이제 빙고 게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빙고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냥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그리고 쓴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그 단어에 있는 오늘 우리가 배운 소리값을 잘 인지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먼저 하신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고르는 거죠. 나는 고리 이걸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를 말해주시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오늘 배운 목표 소리, 목표 음소를 말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리 하면 아이도 고리 하면서 지우는 거죠. 그리고 서리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에 들어있는 오늘 배운 목표 소리값을 내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소리와 낮자의 관계를 탄탄하게 연결하고요. 그걸 읽기와 또 더 어려운 쓰기에 적용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은요, 파닉스 규칙을 적용해서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엘코닌 박스라고 해가지고 엘코닌 박스라고 초성, 모음, 종성의 위치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엘코닌 박스 하면 많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동이 오늘 배운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를 써보는 과정들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코닌 박스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게 필요 없다면 좀 넓은 칸에다가 내가 오늘 배운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써보는 것으로 복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쓰기 활동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파닉스는요,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한글 파닉스 규칙을 읽기와 쓰기에 적용하면서 읽고 썼지 모든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을 세세하게 내가 어떻게 배웠지 하나하나 쪼개보고 알아보지 않으면요,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방법 뭐지? 약간 단어를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알게 되면 나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게 되니까 대부분 시도를 이제 어떤 그림이 있고 이제 오리 그림이 있고 오리가 있는 카드를 쓰면서 오리, 가지, 가방, 나비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는 활동으로만 한글을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난독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소리 외에 맞는 낮자를 연결해서 읽고 쓰는 과정을 배워가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뛰어넘고 그냥 단어 카드를 보여주면서 외우듯이 한글을 배우는 거는요, 표음 문자인, 또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백성 바쁘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배우게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주신 한글을 마치 한자처럼 배우게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가방, 아기, 오리 이런 단어 카드를 활용하는 것들은요, 어떤 일견 단어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아기라는 단어를 통째로 외우게 되면 제가 다른 데 기린 같은 단어를 봤을 때 기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리값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낮자와 잘 연결해서 읽기와 쓰기에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탄탄하게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오면서 한글 해득에 실패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아이들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잘 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글 파닉스 지도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